안녕하세요.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물체 감지 센서를 만들어 보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마 우리가 그 현실 세계에서 집에 들어갈 때 문에 가까이 가면 아, 조명이 켜지죠. 그러면 이제 그 조명에는 분명히 사람을 감지하고 뭐 사물을 감지하는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서 영역에 들어가면 불이 켜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 에디터에서는 어떤 물체를 간섭을 우리가 또 뭐 감지 이런 것들, 충돌 이런 거를 체크해 주는 컴포넌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콜라이더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사물을 감지할 수 있게끔, 모르게 충돌을 감지할 수 있으려면 그 감지할 객체들 전부 다 콜라이더라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객체 하나는 리지드 바디라는 강체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 어떤 뭐 당연히 플레이어 이런 캐릭터들을 움직이게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스크립트를 생성을 해줄 수도 있지만 에셋스토어에 가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상 캐릭터 에셋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캐릭터가 움직일 수 있게끔 이런 스크립트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음, 근데 뭐 거기에 보면 리지드 바디라는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어, 플레이어 캐릭터를 움직이게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뭐 캐릭터 컨트롤러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방향키는 화살표나 또는 WASD 그리고 또는 마우스 가지고 방향을 잡고 전진, 후진, 그 다음에 회전하는 것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캐릭터가 길을 걸어가다가 가로등하고 가까이 가면 가로등에 있는 조명이 켜지고 가로등을 지나가면 조명이 꺼지는 그런 것들을 스크립트, C#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만들어 볼 거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크립팅으로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캐릭터 객체는 캐릭터를 움직일 거고요. 이 캐릭터는 에셋 스토어에 있는 캐릭터를 무상 에셋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어, 게임 객체를 만들었을 때 살펴보면 뭐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나 콜라이더 컴포넌트 또는 뭐 이동 스크립트 컴포넌트 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우리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등 객체 같은 경우에는 얘도 에셋스토어에서 그냥 로우 폴리로 제공되어지는 에셋을 가져다가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가로등 객체에도 콜라이더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충돌 감지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콜라이더 안에 보면 이즈 트리거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즈 트리거라는 것들이 이제 간섭, 충돌 체크해서 그냥 물체가 통과하게 만드는 게 이즈 트리거예요. 자, 그 이즈 트리거 속성을 이네이블 시켜주는 그런 준비 작업이 먼저 우선적으로 음,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스크립트 그다음에 이제 뭐 콜라이더를 이즈 트리거 이네이블 시켜줄 거고 각각의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C#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코드를 짤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AI를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손쉽게 스크립트, C# 스크립트를 가져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유닛 에디터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지
그 스크립트를 AI를 통해서 생성한 거를 그리고 어떤 객체에다가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조명이 평상시 이렇게 캐릭터가 그 조명이 있는 즉 가로등이 있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꺼져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영역 가로등의 센서 영역으로 들어가면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동작을 하려면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조명이 들어가 있는 게임 객체를 먼저 비활성화 시켜놨다가 그리고 센서 충돌이 감지가 되면 그 조명이 들어가 있는 객체를 활성화시키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프롬프트에 캐릭터가 이동 중에 가로등에 다가서면 불이 켜지고 가로등을 지나치면 불이 꺼지는 스크립트를 생성해 줘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얘가 답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유징해서 코드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여기도 뭐 이렇게 슬래시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는 주석이에요. 그래서 제어할 라이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거고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라이트 소스라는 변수에다가 게임 오브젝트 데이터를 받는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 메소드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스크립트를 가져다 썼을 때 이 라이트 소스에는 조명이 라이트라는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는 객체를 참조시켜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트리거라는 거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온 트리거 엔터 뭐 그다음에 온 트리거 스테이가 있고 온 트리거 엑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어, 트리거 영역에 진입할 때 엔터고요. 그 트리거 영역에 머무를 때가 스테이고 그리고 트리거 영역을 벗어날 때가 엑시트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나중에 AI한테 프롬프트를 물어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코드가 만들어지니까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니티 엔진 에디터에 돌아와서 반드시 해줘야 될 거 아까 설명한 것처럼 가로등 아래 뭐 빈객체를 만들고 빈객체에다가 박스 콜라이더나 스피어 콜라이더를 뭐 추가를 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콜라이더에 이즈 트리거라는 부분을 그래서 콜라이더 안에 있는 속성 중에 이즈 트리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캐릭터를 감지할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콜라이더의 크기를 좀 적당한 크기를 Y값, X값, Z값의 크기를 좀 변경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크립트에서 보면 얘는 자, 이 스크립트는 조명을 갖고 있는 객체에다가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조명이 있는 이 게임 객체하고 캐릭터가 충돌이 되어지는 것을 감지할 거예요.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조명이 가지고 있는 게임 객체하고 충돌되는 객체가 태그가 플레이어라는 태그를 갖고 있으면 조명을 활성화시켜라 라고 하는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 게임 객체의 태그를 반드시 플레이어로 설정을 해줘야지 스크립트가 인식을 하는 거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디터에서 한번 데모하고 그 다음에 지금 스크립트를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V 객체는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컴포넌트들이 들어가 있고요. 뭐 당연히 리지드 바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에셋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트리트 램프 같은 경우에도 SS2에서 내가 무료로 어떤 시티팩이나 시티 패키지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가로등 프리백이나 모델을 여러분들이 SS 게임 기체로 가져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스트리트 라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를 지금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라이트 오브젝트 소스라는 이 변수에는 이 라이트라는 객체를 참조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활성화되어 있는 이 라이트라는 자식 객체는 스타트 메소드에 의해서 한 번 실행하는데 바로 비활성화된 상태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트리거 영역, 센서 영역으로 들어가면 조명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비활성화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굳이 AI한테 물어보면 답을 해주니까, 그거 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스크립트를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예, 정확하게 이제 프롬프트는 정확하게 입력해 줘야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스크립트를 그냥 가져다 쓸 거고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클래스 이름이 여기 스트리트 라이트라는 클래스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S고 대문자 L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이름도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한 이름으로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streetlight.cs를 생성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AI를 이용을 해서 프롬프트를 넣어서 확인해 보면은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AI 모드로 뭐 선택을 해서 들어가면 당연히 이렇게 C샵을 생성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거 뭐 반드시 써야지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유니티 기준에서 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에디터에서 어떤 게 동작을 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이런 스크립트는 프롬프트를 정확하게 써주면 원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니까 큰 어려움이 없어요.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거를 비주얼 스크립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크립트로. 자,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졌던 비주얼 스크립트를 제가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C# 스크립트는 얘도 지금 이제 쓰지 않을 거니까 디세이블 시킬 겁니다. 체크해둔 거를 해제하시고 자, 여기에 비주얼 스크립트를 즉 노드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 형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들은 먼저 살펴보면 자, 변수를 지금 이렇게 오브젝트라는 탭 안에 즉
어, 오브젝트 안에서만 사용하는 변수를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어요. 라이트 오브젝트라는 변수, 그리고 플레이어라는 변수,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게임 오브젝트를 받는 데이터 타입이고, 그 다음에 라이트 오브젝트에는 라이트 자식객체를 참조시켰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에는 캐릭터 보이라는 게임 객체를 여기다가 참조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드에는 온 트리거 엔터라는 노드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컴페어 태그라는 거를 이용을 합니다. 컴페어 태그 노드, 즉 내가 라이트라는 조명 가로등 객체가 다른 객체를 하고 충돌을 할 건데 그 충돌되는 다른 객체의 태그를 비교를 할 거예요. 비교를 해서 내가 원하는 태그가 플레이어라는 태그를 갖고 있으면 라이트 객체, 자기 조명 등, 가로등 객체를 활성화시킬 거고, 그렇지 않으면 비활성화시킬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C# 코드에서 온트리거 엔터라는 메소드를 썼잖아요. 그럼 걔를 비주얼 스크립팅에서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스크립트에 컴페어 태그라는 거를 썼잖아요. 자, 볼게요, 코드를. 그럼 얘를 가져다 쓰면 되는 거거든요. 이 컴페어 태그 이름이 플레이하고 같으면 조명에 있는 그 객체를 활성화시켜라.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럼 태그가 on trigger enter라는 노드가 있어야 되고, on trigger enter에서 컴페어 태그를 가져오는 거하고 비교를 할 거고, 그래서 걔가 참이면 비활성화되어 있는 객체, 조명 등을 활성화시키고. 자, 요게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메소드에는 처음 실행을 하게 되면 조명, 가로등은 꺼져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 이게 스타트 메소드예요. 그럼 요 코드 가지고 비주얼 스크립팅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처음부터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if 문이겠죠. if 문. 어떤 값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거를 만드는 게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로등 객체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우스 클릭하고 또는 Add Component 버튼을 눌러주시더니 자, Add Component 그리고 아래쪽에 비주얼 스크립팅에 우리는 지금 뭘 만들 거예요? 스크립트 머신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 머신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선택을 하면 variables 변수를 저장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스크립트 머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변수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저기 스크립트 머신 추가하게 되면 게임 객체가 하나 생성이 돼요. 어떤 거냐면 비주얼 스크립팅 씬 베리어블즈라는 거가 게임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줘도 돼요. 그럼 얘는 씬에서 사용되는 변수다. 그 모든 클래스나 모든 객체에 다 가져다 쓸 수 있는 변수예요. 여기다 변수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이름을 줄게. 뭐라고 줄까? 라이트 오브젝트라고 줄게. 자, 라이트 오브젝트 이름 주고 플러스. 타입은 게임 객체로 가져와야 되니까 게임 객체를 선택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객체? 라이트 객체를 선택을 해보면 이 라이트에는 이와 같이 라이트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를 내가 가져다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참조시켜주면 돼요. 이 라이트 객체를 드래그해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플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플레이어. 변수를 플레이어 1이라고 점수를 줄게요. 플레이어 1. 그리고 플러스. 얘도 타입이 뭐일까요? 게임 객체죠. 당연히.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 선택하고, 여기 보이 객체가 플레이어 캐릭터니까 얘를 참조시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제 변수 만들어진 거죠.
또는 여기 scene variables 여기서 똑같이 스크립트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님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스트리트 램프 프리팹 요 게임 객체를 다시 선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스크립트 머신 컴포넌트에서 new 버튼을 눌러주세요. new. 그리고 뭐 폴더 하나 선택을 할 거고 스크립트 머신 이름 줄게요. 뭐라고 줄까요? 뭐 라이트 온 오프 이렇게 줄까요? 라이트 온 오프 그리고 저장. 당연히 이제 노드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자 에디트 그래프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자 에디트 그래프 눌러주면 자 이렇게 그래프 에디터 그 다음에 이제 블랙보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씬탭 눌러볼까요? 씬탭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조그맣게 만드는 변수가 두 개가 리스트가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이 라이트 오브젝트나 플레이어 객체에 만약에 변수를 노드로 추가하고 싶으면 이 변수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가시면 돼요. 어디로? 그래프 에디터. 됐죠? 자, 여기 나는 업데이트 이벤트는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할 겁니다. 지울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스크립트에서 C샵에서 뭘 썼어요? 온트리거 엔터라는 거 썼잖아요. 그럼 여기다 노드를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에디터에 가서 빈 공간 커서 갖다 놓고 마우스 클릭. 자, 그리고 여기에 온 트리거, 온 트리거, TRIGG 이렇게 키워드 입력하시면 온 트리거 엔터, 온 트리거 엑시트, 스테이, 그 다음에 뭐 온 트리거 2D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온 트리거 엔터를 여기 쓸 거예요. 3D니까. 자, 얘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온 트리거 엔터하고 if 문장 썼잖아요. 그럼 얘네 당연히 if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if는 어디에 있을까요? 컨트롤에 있죠. 제어 선택해보면 if 노드가 있습니다. 그죠? if 노드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는 태그를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compare라는 거가 비교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add node compare. compare하고 태그 이렇게 키워드 입력하면 게임 오브젝트 컴페어 태그라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노드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게임 객체를 활성화할 거야. 그럼 아까 우리 코드에서 뭘 썼냐면 set active라는 거 썼네요. set active. 그럼 여기서 다시 또 add node set active라고 입력을 해볼 거예요. 그럼 이렇게 찾아쳐요. 게임 오브젝트 콜론 set active value. 얘 갖다 쓸 거예요.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맨 먼저 우리는 조명을 갖고 있는, 라이트 컴포넌트를 갖고 있는 게임 객체는 비활성화 시킬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set active node 추가한 거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복사, duplicate트 합니다. 복사. 그리고 얘를 스타트, 메소드 쪽으로 이동시켜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플로우를 오른쪽이 이제 출력이고 왼쪽이 입력 포트인데 자, 얘 플로우를 연결해 줄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얘를 체크해 주면 어떻게 돼요? 활성화 되는 거고요. 체크하면 set active true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빈 거로 놔두면 비활성화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거를 비활성화 시켜요? 중요한 거. 뭘?
어떤 객체? 얘죠. 이 게임 객체가 라이트 오브젝트잖아요. 얘를 꺼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노드를. 자, 그래서 한번 창을 닫고 플레이를 해서 자, 이 라이트 객체가 꺼지는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래서 플레이 했을 때 저 라이트 객체가 비활성화되면 노드가, 비주얼 스크립트 노드가 정확하게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됐어요? 비활성화됐네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언제 이 캐릭터가 이 센서 영역으로 들어가면 조명이, 조명 객체가 활성화시킬 거를 만들어주면 돼요. 음.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플로우는 온 트리거 이벤트가 먼저 컴페어 탭으로 가겠지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만약에 if 문장을 먼저 썼어요. 이렇게 플로우. 그리고 참일 때 게임 객체를, 자, 가로등을 켜줘. 이렇게 플로우를 연결시켰어요. 이렇게. 근데 어떨 때만 요게 이제 불리한 값, 논리값이 들어와야 돼. 어떤 거하고. 이 컴페어 태그의 이 논리값이 true일 때. 근데 태그 이름이 어떤 거다? 그러니까 코드에서 플레이어라는 태그를 하고 비교해서 같으면 이렇게 true 시켜줘라고 했어요. 근데 자, 이 플레이어 객체는 어떤 객체가 들어와야 될까요? 얘는 지금 가로등 객체예요. 그러면 가로등 객체하고 충돌하는 객체의 태그가 플레이어하고 같으면 이거를 검색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콜라이더 아웃풋에서 요 게임 오브젝트 컴페어 태그의 요 디스 객체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포트를. 그래서 지금 가로등 객체하고 충돌되는 다른 객체의 태그하고 플레이어라는 태그하고 비교해서 같으면 true 값으로 받아서 그 가로등 객체를 활성화시켜줘 라고 해준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창을 닫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봅니다. 당연히 가로등 객체는 비활성화가 당연히 시작이 스타트 메소드에서 비활성화 될 거고 트리거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라이트 게임 객체가 활성화 다시 빠져나오면 비활성화 되네요. 활성화 통과하면 비활성화. 자, 중요한 거는 이 C샵을 또 이해한다라는 게 처음 스크립트에 대한 지식을 또는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에는 조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집에 현관문 앞에 다가가면 불이 켜져요. 그리고 그 현관문을 열고 닫은 다음에 그 현관문에서 좀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현관문에 있는 불이 꺼지죠.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말에서
조건이 다 들어가 있었죠. 내가 현관문 앞에 다가가면 현관문에 있는 조명의 센서가 나를 감지해서 불을 켜준 거고, 그리고 현관문 영역을 내가 벗어나면 현관문에 있는 조명의 센서가 벗어난 거니까 어떻게 돼요? 불을 꺼준 거죠. 그래서 접근하면 충돌이 지금 내가 센서가 나를 감지하면 이게 if죠. 근데 나인지를 확인하는 게 뭐예요? 나는 플레이어라는 태그를 갖고 있어. 나는 홍길동이라는 태그를 갖고 있어. 그래서 센서가 내가 홍길동이면 불을 켜는 거고, 홍길동이 아니면 불을 안 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태그라는 걸 씁니다. 자, 그래서 보이라는 객체를 선택을 해서 인스펙터 창에 가보면 여기에 태그하고 레이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얘가 인덱싱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객체 중에 내가 그 원하는 태그 값을 갖고 있는 거를 식별해 주는 거죠. 식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삼각형을 클릭해 보면 기본적인 태그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태그를 만들려면 add 태그 클릭하시고, 그래서 인스펙터의 태그 앤 레이어스 창 안에 가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태그를 넣어주시면 돼요. char 이렇게. 그 다음에 세이브. 그리고 다시 보이 객체 선택한 다음에 태그의 삼각형을 클릭해 보면 조금 아까 만든 char이라는 태그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char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식별할 수가 없어요. 자, 플레이어가 아닌 char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당연히 이제 스타트 메소드는 한 번만 실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로등 객체는 비활성화 시킬 거고, 그리고 영역을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감지 못하는 거죠. 태그가 플레이어가 아니니까. 그럼 태그가 char이라는 태그를 얘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은 비디오 스크립팅에 그래프로 들어가서 요 태그 플레이어 대신에 뭘로 바꿔주면 돼요? char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온트리거 엔터를 이 부분 쪽으로 플로우를 연결을 했는데, 걔를 이렇게 컴페어 태그로 플로우 연결을 했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 컴페어 태그에서 이 문장. 그래서 여기에서 비교해서 태그가 지금 충돌되는 객체의 태그가 char이라는 태그를 하고 같으면 true 값을 반환해서 selective, 자, true. 그 다음에 만약에 false일 경우, false일 때는 어떤 거일까요? 얘는 굳이 여기서 false가 아니라 영역을 벗어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벗어나면. 그럼 여기서 온트리거 엔터가 아니라 이렇게 온트리거 exit라는 거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온트리거 exit. 자, 얘 세개는 어떻게 될까? 동일하게 똑같이 쓸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플로우를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큰 문제 없는 거죠? 자, 아웃풋에서 인풋으로 갈 때, 그 다음에는, 자, 얘도 객체로 연결할 거고, 그 다음에, 요 놈은 어떻게 될까요? 엑시트 빠져나가면, 비활성화 시켜야 해요. 그럼 예를 들어, 트리플리케이트 복사시키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여기서는 인풋에서 여러 개, 출력에서 아웃풋에서 인풋을 넣어줄 수 있지만,
셀렉티브 하는 부분에서는, 자, 여기서 if 문장에서 프로 되어지는 거는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또 컴페어 태그를 그대로 if 노드하고 선택하시고 그냥 복사할게요. 복사하고 여기로 이렇게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 따로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C샵 스크립트 AI한테 프롬프트를 물어봤을 때 걔도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넣어줬잖아요. 그죠? 따로 만들었잖아요. 비왔습니다. 어떤 거를? 이 조명 가로 동객지를 꺼줘라. 그래서 온티그 엑시트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창을 닫고 플레이 버튼 눌러서 확인을 해보고 트리거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나왔을 때 들어갔죠? 나오면 나오고 들어가면 그죠? 켜지고 나오면 꺼지고 됐죠? 자, 비주얼 스크립트 노드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어떤 true 값이 들어오는지 false 값이 들어오는지 태그 값이 어떤 게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디버그 로그 노드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물체의 센서 감지할 수 있는 것들을 트리거라는 온트리거 엔터, 온트리거 엑시트라는 이벤트를 한번 사용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게임 객체 태그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비교해서 태그 같으면 게임 객체를 활성화시켜주고 또는 영역을 벗어나면 게임 객체 활성화된 거를 비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스크립팅 코드를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